경기도 남양주시 다산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 5의 원서 쓰실 때 고민하실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지만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원서 쓸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수시에 원서를 쓸 때 처음에 출발점이 내 내신 성적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내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지? 그래서 내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는 어디 갈 수 있지를 먼저 가늠하고 그보다 아래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일 모의고사로 중대를 갈 수 있어요. 중앙대를. 근데 내신은 3점대 초반이어가지고 상명대 정도에 못 가요. 그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 납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정시에 갈 수 있는 선을 먼저 가늠한 후에 그 라인에서부터 위로 쓰는 게 수시 지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장까지 밖에 일반대는 쓸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항상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5장을 이미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아이와 학부모가 각각 다른 곳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 즈음에 동시에 원서를 씁니다. 다른 곳을. 그러면 대기업 시스템에 원서는 다른 7장이 들어갔겠죠. 근데 원서는 6장까지밖에 못 써요. 한 장을 빼지 않으면 이 친구는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법적으로 그 들어가는 순간에 동시에 썼다 하더라도 서브에는 들어가는 순서가 있겠죠. 6번째로 들어간 거. 그럼 7번째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회가 초과될 때는 취소가 되는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5번째 낸 걸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6개까지는 집어넣는 순간 취소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6회 카운팅에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한 설치된 대학들은 제외가 됩니다. 즉 전문대는 무제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이 11개 대학에 작년에 전라남도 나주에 한전에서 만든 켄텍 빨간색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또 하나의 과학기술원과 같은 대학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수시에 원서를 6개를 썼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썼습니다.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1번이에요. 제일 가기 싫은 대학은 6번이에요. 그런데 1번부터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원서를 쓰면 4번, 5번, 6번이 먼저 최초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4번, 5번, 6번 중에서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역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럼 당연히 4번 대학에 등록을 하겠죠.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등록금을 바로 내는 게 아니고요. 등록 예치금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의 대학에 3월 2일자로 등록할 거니까 미리 그 의사를 한 3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4번 대학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3번 대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 추가 합격했는데 등록할래? 당연히 등록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덜컥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4번 대학에 전화를 해야 돼요. 나 다른 데 갈 거야. 나 등록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3번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등록 의사는 예치금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돌려줘요. 바로는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은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그 상황에서 2번에 전화 왔다. 똑같은 행위를 하면 됩니다. 3번 대학에 전화해서 안 다닐래? 그리고 2번. 이 순서를 지켜야지 반드시 만약에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자칫 이중 등록이라는 그 원칙을 위배되어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입시는 이러면 반드시 떨어진다예요. 복수지원 관련사항 위반한 자 떨어진다. 그래서 7번째 빼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최저 기준이 있으면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3번째 보세요. 면접이나 실기 등에 응시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자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서를 쓰고 나서 그 대학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도 잘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안 보러 가야지? 그럼 떨어지겠지? 그런데 최근에 학생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서. 근데 대학교 모집 정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방 비수도권 대학은 지금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나 면접 안 봐야지? 근데 합격시켜버립니다. 저게 원칙인데 일부 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켜버려요. 왜? 한 명이 아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시 납치라는 부분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기점으로 원서를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자기소개서 잘못 쓰면 떨어집니다. 마지막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올해 수시 일정입니다. 토요일 날 마감합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학교 나가는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17일 토요일에는 고3 학생들은 모두 다 학교 교실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침부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 먹고 한 1시 정도부터는 교실에 있어야 돼요. 왜?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럼 9월 17일 날 마감하면 9월 16일 날까지 들어온 인원보다 마지막 날 들어온 인원이 최소 1배는 넘습니다. 2배, 3배까지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금요일 날까지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자기 혼자 막 경쟁률을 검색합니다. 아침에 아싸 여기 0.8대1 미달이다. 이거 나만 받겠지? 탁 덜컥 원서를 씁니다. 다음날 아침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13대1. 그래서 그런 판단은 반드시 본인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원서 접수 마감일 날 오후 1시 정도가 되면 대학들이 그때까지 경쟁률을 공개하다가 그때부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일명 깜깜의 시간이 돌아와요. 아무 정보도 오지 않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깜깜의 시간에 일부 대학교의 실시간 경쟁률이 교사에게는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A 대학의 이 전형이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요. 근데 그 낮다라는 부분들을 학생의 판단과 교사의 판단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교사의 판단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수시 원서 접수는 마지막 날 깜깜의 시간 이후에 지원 전략도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9월 17일 날 오후 1시 이후에는 점심 먹고 교실에 가서 대기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작년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교 1등은 대학을 7개 합격했어요. 서연고, 서성한, 카이스트까지. 그리고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뽑은 다른 대학들은 서울대 등록했으니까 다른 친구를 뽑아야겠죠. 그게 충원 합격. 근데 그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이 12월 20일에서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일명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 때 전화 받으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월 17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끝났어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할 건 다 했다. 고3으로서. 난 이제 좀 쉬리라. 밀린 게임도 하고, 운전면허도 따고, 여행도 좀 다니리라. 이러면 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대입 체제는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수도권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따라서 고3 수험생에 대한 역할을 9월 17일 날 마감하는 게 아닌 11월 셋째 주 목요일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9월 17일 토요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대학들은 굳이 5일간 할 필요 있어? 우린 3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에이, 설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저 마감일을 모르겠어? 예, 모르고 놓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조차도 놓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합니다. 서울대가 벌써 마감이 끝났다고? 학생도 벙찌고 담임교수도 벙찌고. 그래서 마감일 시간들을 꼭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다 다르죠. 보세요. 17시에 마감하니까 16시 55분에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원서 써야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경쟁률이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어차피 오후 1시 이후에는 깜깜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7시에 마감하는데 16시 55분 즈음에 갑자기 하다가 서버 터져가지고 로딩 현상 걸려가지고 등록 안 되면 이거잖아요. 최소 30분 전에는 막 원서 접수를 하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대학에 따라서 17시, 18시 밑에 보면 신한대 같은 24시까지 하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정, 자기소개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저는 기필코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수도권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률에 의한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자, 자기소개서는 보통 언제 하느냐? 원서 접수 마감하고 하루 정도의 시간을 대부분 더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세대, 서울대는 15일 날 마감하니까 16일 날까지 입력을 하라는 거죠. 저게 뭐냐?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고민하고 자기도 썼어요. 근데 막상 내가 지원할 경영학과가 경쟁률이 너무 높게 설정된 거예요. 그런데 살짝 비슷한 회계학과는 경쟁률이 조금 낮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 경영을 쓰려다가 비슷한 회계로 돌려서 원서를 씁니다. 근데 어쨌든 경영과 회계는 다른 거니까 자기소개를 살짝 수정해야 되겠잖아요. 그 수정의 시기를 하루 정도 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파란색으로 보인 저 16일, 17일은 실은 학생 스스로가 조금 챙겨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이미 원서를 접수해가지고 자기소개서 막 봐달라고 하지만 저 때는 지금 다른 학생들은 한참 원서를 쓰는 시기예요. 다른 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날 마감하고 그날 오후 10시에 자소서를 마감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재밌는 게 우리가 물론 경기도 충북대를 많이 쓰진 않겠지만 충북대 같은 경우는 11월 21일 날, 즉 수능이 11월 17일 날 보니까 수능 본 다음 날에 자소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학교 등록해, 원서 써.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성적이 충북대 이상 갈 것 같으면 자기소개서 쓰지 마. 그럼 우린 떨어뜨려 줄게. 즉 경쟁률 확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과거에는 서강대가 저런 방식들을 했었어요. 전문대학 일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다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로 전문대를 고민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이하게 수시를 2회로 나누어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 1차는 수능 이전에 10월 16일이죠. 수능 이전에 마감하는 걸 수시 1차라고 하고요.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에 11월 21일. 그죠? 이후에 마감하는 걸 수시 2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대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2차보다는 1차의 원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1차에서 훨씬 많은 인원을 뽑아요.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당연히 합격순도 더 낮게 설정됩니다. 이 부분들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